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열입니다. 네, 찬문TV 최종열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죠? 네. 예, 어제 밤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아이고, 어제는 하루 종일 프로그램 촬영, 편집 아주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이성희 변호사 그 TV를 통해서 생방송이 여러 번 나갔는데 저도 여러 번 다 봤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그동안 그 우리가 뭐 증명을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증명이 안 되고 자꾸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딱 결정을 해주니까 아주 그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목은 뭐 이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시더스 정상화에 그 바른 길을 들어섰다. 이렇게 해서 뭐 여기 그 이제 이상은 회장의 그 문제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성희 변호사에게는 제3자니까 채무자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3 채무자. 그래서 수익권자인 이 팬덤 준조합원들에게 나눠준다는 이제 그런 결정. 그다음에 이 재산이 몰수 보전 처리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방판법 위반이 약 3조 1,304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몰수 보전은 사기, 횡령, 배임에 해당될 때 결정이 되는데 이 사기로 지금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몰수 재산을 절대 처분하지 못한다는 거. 요때 이제 이종근 변호사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다음에 이제 FSD 측이 이제 주장하는 신탁 무효, 뭐 신탁 해지, 뭐 신탁 계약에 대한 수익권자가 준조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무효나 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기분이 좋고, 예, 또 전국 여러 군데에 부동산 신탁되어 있는 것 쭉 설명 좀 해주시고, 역시 신탁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결국엔 또 신탁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몰수된 재산이니까, 예,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돌아가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 이동욱 경기도 의사의 회장, 예, 반은 도른 것 같아. 예, 그거 좀 지적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나단 목사, 예, 깡패 모습, 깡패 발언을 자꾸 하고 있는데 아무리 목회자라도 그것도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결론 비슷한 얘기인데 이성희 변호사가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시더스 모두의 영웅이 됐다. 예,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어제 이제 법원 결정문을 이제 받으면서 이게 시더스 정상화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중앙법원에서 결정문이 난 걸 통보를 받은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제는 시더스 정상화의 아주 기반이 딱 방향도 그렇고 내용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은 회장은 방문, 방매 등에 관한 법률, 그거 속에서 이제 3조 1,304억이라고 하는 이 돈, 이걸 갖다가 이제 사기, 횡령, 배임 이 방향으로 해서 이걸 다루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판결문하고 똑같이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수사 방향도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금수대를 통해 가지고 이 재산을 다 추적해서 찾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수익자들에게다가 나눠주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 방향이나 좀 이걸 정상화되는 방향이 아주 저기 선명해지고 명확하게 이제 길이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이제 5월 10일 날 나올 분들은 이제 한측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나타날 텐데
그 아닌 분들은 좀 뭐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이분들에게 미리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예. 지금까지는 네. 좀 시더스 팬덤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기 옳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 회장님 네. 이래 나갔고 참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다 보면은 참 제가 뭐 요번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유대인들은 네. 아이들을 키울 때 라페 선생님이 이게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리더 교육을 시킬 때 첫 번째 네. 듣는 교육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 말이 라피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네. 얘들아 듣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아냐?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 이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네. 그 통과형이 있다, 흡수형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과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듣는 방법에도 여과형이 있고 네. 흡수형이 있고 통과형이 있다 이렇게. 네. 네. 아 그러면은 그 셋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이러면 이렇게 네.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통과, 흡수, 예, 뭡니까? 여과형, 요과. 예. 아, 예.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주고받고 할 때는 여과형을 사용하라 이래요. 아. 여과형을 갖다 이렇게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걸러내는 거, 예, 예. 물 정수기 걸러내는 것처럼 예, 예. 걸려서 듣고 유구무원 말할 걸 말도 하고 안 할 걸 알긴 하고 걸려서 듣는 거예요. 네. 평상시는 이렇게 걸려서 들어라 이랍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여과형은 평상시 쓰고 통과형은 뭐고 흡수형은 뭡니까? 네. 이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여과형은 뭐 아니, 여기 통과형은 뭐냐 이러니까 네. 다툼의 현장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 가지도 이게 뭐냐면 남겨둘 게 없다. 그래서 다 통과시켜라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다툼의 현장에서는 다 중상, 모략, 욕하는 거 이런 것만 죽이는 말만 쓰기 때문에 하나도 득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통과시켜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지막 번에 여기 흡수형은 뭡니까 이랬어요. 네. 그 흡수형을 뭐라 그러냐. 정말 저기 아버지가 교훈할 때나 선생님이 가르칠 때나 그리고 정말 뭐랄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은 단 한 가지도 버리지 말고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그런 말에서 군사부 일제 이랬어요. 네. 질서가 잡혔을 때는 군이나 선생이나 아버지를 동등시했어요. 지금은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요. 그리고 선생도 선생이 아니요. 그리고 나라 임금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니야. 다 아버지도 욕하고 선생도 욕하고 뭐 대통령도 욕하고 별의별 이렇게 오합지들 다 바뀌어져 이런 때를 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기싸움하고 이게 그 이런 데서 하는 건 별로 들을 게 없어요. 네. 물고 뜯는 데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네. 특별히 온양에 있는 우리 뭐 누구라고 하는 분이 나보고 네. 이성희 변호사의 뭐 민낯을 드러낸다 이걸 가지고 이동욱하고 또 조나단 목사 같은 걸 갖고 이래갖고 막 이성희 변호사 막 이래가면서 막 비난하는 말을 하길래 네. 공부 좀 하라고 내가 이게 권면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 분명히 이게 100% 받아들여야 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 쳐다보세요. 네. 이게 결정문의 이게 기준이요. 결정문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지 이걸 갖다가 그럼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누굴 통해서? 이석희 변호사를 통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야? 신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이 신탁이 부동산, 채권, 저기 뭐야 주식 모든 걸 다 위임했고 네.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전체 그래서 이상은 회장이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진짜 이게 뭐냐면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만 이 짓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잘한 거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는 네. 어쩌면 그렇게도 이때 하나님이 이상은을 회장을 시켜가지고 이석희 변호사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제발 그땐 제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신탁을 다 해준 것이 아주 신의 한 수는 아주 잘했던 겁니다. 네. 그 결과의 기준으로 이렇게 법원에서부터 판결을 받아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아주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는 네. 인재 정상화를 가르치는 모든 걸 잠재운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FSD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FS 디자인이 G1 솔루션 개발했던 것도 네. 돈을 다 지급한 게 조합원들, 준조합원들이 낸 돈이요. 네. 그걸로 다 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진짜 사실 이 내용을 잘 찾아보면 이상현 회장이 하는 모든 행위는 네. 범죄로다가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여기 뭐 준조합원들 낸 돈을 개인 그 FSD에다 옮겨갖고 활동한 거 이 자체가 범죄, 배임, 사기, 횡령 여기에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원이 출발할 때 네. 뭐 트리플 네. 뭐 5천만 원씩 뭐 10명이 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플랫폼장도 또 얼마 낼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돈도 결국에는 다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예. 지금도 정확히 얘기하면 몰수됩니다. 몰수죠. 10일, 11일 그때 가서 뭐 돌린다고 그래가 돈 내보세요. 네. 통장 들어가 보세요. 게다가 금수대가 딱 덮쳐버리면은 네. 그것도 다 몰수될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걸지 들릴지 모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스레인지는 아니고 가스라이팅입니다. 네.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네. 특별히 언변 같은 사람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 이거 끝나면 또 반발 뭐 할지 몰라도 네.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할지 몰라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 낸 것도 몰수당하고 네. FG1도 거기서 하는 모든 게 범죄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결정문 난 이후부터는 이게 네. 이만큼 무섭고 알겠습니다. 그 대단한 이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바르게 갈 수 있는 네. 길이 확 열렸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막 뭉쳐서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정리를 잘 해오셨는데 경남 하동군 악양면. 네. 악양이라는 데가 있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언남동, 네. 예, 경기도 하남시의 망월동, 망월동이 광주에도 있습니다. 네. 예,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네. 예, 제주도 제주시 오라이동, 네. 예, 오라이동이 아니고 오라이동.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신탁은 엄청난 효력을 그렇게 발휘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요거를 제가 조금 이게 붙여보면 네. 신탁의 수익권자가 이제 준조합원인데 네. 그 이제 판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융 범죄 수사에서 찾아내는 현금 자산, 요런 것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범죄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국고에 환수 몰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안 되고 준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 야, 네. 요게 멋있는. 그래요. 아주. 신탁에 대해서 예. 모르기 때문에 네. 신탁에 되는 걸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놓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네. 이것이 신탁에서 진짜 신탁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 몰수 재산에 대해서도 이것이 몰수 재산은 갖다 나중에 그냥 국고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수 보도를 했다가 네. 이것이 이제 다 이제 사건 종류가 될 때 되면은 네. 그때 검사에 의해 갖고 다 나눠줄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요. 네. 우리는 당장 지금 몰수한 거 빨리 좀 나눠주세요. 막 급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률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신탁을 하고 시도서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 이종근 변호사가 뭐 변호사비를 갖다 20몇억을 갖고 갔는데 네. 그게 뭐 10억을 막을 뭐 10억이 돌아왔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네. 이걸 이상은 회장한테 받았으니까 이상은 회장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돌려줬다라면은 네. 그 사람이 개인 통장을 받았어도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범죄 수익과 똑같아져요. 네. 그래 되면 이것이 받아서 개인이 어떻게 해버리면 이게 배임 횡령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 이걸 이제 실제 여기 FSD라든가 이런 데서도 받았다 하더라도 네. 그걸 갖다 자기들이 이거를 갖다가 수익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준조합원들 나눠주지 않는 한 이것도 네. 이것도 배임 횡령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딱 마련해 가고 있는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처음에 작년도에 시작할 때 압력을 막는 PD 수첩을 갖다 압력 막는 거 네. 법률적 대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상소문 했던 거 이런 응답이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 응답이 다 이걸 다룰 줄 아는 이성이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하도록
해서 이렇게 되니까 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네. 시작과 끝을 인간이 모른다 그랬어요. 네. 그게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왔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 대표님의 생일날이잖아요. 생일날. 그렇습니다. 자, FSD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승희 변호사가 참 아주 예리하게 네. 딱 선을 그었는데 이 네. 표현이 참 좋아요. 네. 자, FSD는 횡령 배임에 대한 몰수 보전 처리 대상이다. 이 말 자체가 벌써 FSD는 횡령 배임에 대한 몰수 보전 처리 대상이다. 네. 여기를 왜 가냐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마약범과 같은 악랄한 범죄로 본다. 네. 그거를 자기들은 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와야 되지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조직적이고 특별한 사기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왜 거기에 있냐고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사인을 네. 줬잖아요. 봐봐요. 너무 이제 직원을 갖다가 뭐랄게 FSD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하기 전에 팬덤 비대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누구요? 송필림이가 네. 항의도 하고 네. 이런 얘기도 네. 들었는데 네. 그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수원 본부를 갖다가 싸울 때 보니까 이 사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 사람 한 번에 쓸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18명, 20명이 모여갖고 쫙 그렇게 CCTV에서부터 싹 다 나오니까 그렇죠. 이들이 범죄를 공모했고 범죄를 할 때 했던 이런 게 한 번 딱 나와서 딱 제거하잖아요. 네. 이거하고 똑같이 FSD도 앞서서 막 날때 갖고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청소의 대상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들이 딱 가고 나면 그때서부터 팬덤 FSD를 다 갖고 지원을 갔던 사람은 이게 뭐야? 또다시 패닉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와 이렇게 깨닫고 나 보면은 그때부터 살 길은 신탁밖에 없구나. 갈 곳은 예. 광화문으로 가야지 살 길이 나오는 거야. 이런 답이 예. 나오는 시간표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네. 아주 단칼에 아주 딱 요약한 그 표현이 있는데 네. FSD로 가는 것은 네. 특수 범죄의 가담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휘발유를 안고 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난데 휘발유 예? 껴안고 들어가면은 제가 그 군대 에 있을 때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네. 거기 인제 이사단엔 네. 거기 공병대 근무하고 있을 때 네. 신병교육대 창설 공설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다들 이제 훈련 받으러 FTC 이제 가고 그랬는데 네. 여기 이제 목숨 몇 사람하고 저하고 남아갖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니까 얘들이 갖고 가서 감자를 좀 캐갖고 오고 옥수수를 좀 따갖고 왔어요. 네. 그걸 따갖고 와서 이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가릉짜리 깡통에다 이거 담아놓고 밑에다 불을 떼는데 나무가 젖어서 잘 안 타. 그러니까 김장섭이라고 했던 이 친구가 이게 저보단 6개월 선임이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목소리를 하고 하는데 빨리 불 좀 타서 딱 쪄먹으려고 불리는 걸 보고 신나를 남았던 걸 갖다가 앞에 앉아가 착 뿌렸어요. 쫙 뿌리니까 불이 확 나오는데 당연하죠. 네, 그래갖고 얼굴을 다 끄시려면 뒤로 뻥 하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쭉 뻗는 줄 알았어 사람이. 참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고 났는데 얼굴에 물집이 다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 참 난리가 난 상태지. 죽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그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고 났더니 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게 꼭 휘발유를 안고 불에 뛰어드는 거 똑같다. 그 생각이 나요. 그것 때문에 돈도 거두면 그 돈도 결국엔 이쪽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럼요. 이제 그런 잘못된 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과 조나단 목사를 한번 좀 패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패면은 제가 폭력으로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조용히
주님한테 하나님께 일려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예. 그래야지 목회자니까. 그래야지 제가 저기 장로를 패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돼서.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사를 때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조용히 이동욱 우리 장로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이제 저기가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저기 이동욱 씨는 누구예요? 의사요. 의사죠. 그래 의사님께 의사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기도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줄 때 하나님은 참 너는 누가 같은 응답을 받아서 세상에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는 그래 병 주고 약 주고 해가면서 사람을 질병의 고통 속에서 병으로 죽음으로 내가 끝나게 만드는 병마가 득실하는 데가 병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병마에게 잡히고 묶이고 눌려갖고 고통간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심장을 갖다가 바꿔주는 하나님의 법으로다가 그들의 심장을 바꿔서 병마에서 해방돼서 건강으로 회복하고 증인으로 세우는 그 사역을 하고 오느라 이게 하늘에서 주던 이동욱 의사한테 준 미션의 미션. 그 이런 미션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남의 자리에 와갖고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권력을 좀 잡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권력을 좀 잡아보고 자기 명예를 얻어보고 성공자가 되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이래 된 거 가만히 보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요즘에 권력이 얼마나 세냐면 지금은 언론 권력을 이길 데가 없어요. 이 언론 권력이 너무너무 대단하거든. 이래갖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서 언론 권력을 쥐고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막 두드리고 싶은 명예심이 딱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광화문에 나와서 본인이 저기 방송도 하고 집회도 하고 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또 악연 비스듬하게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한번 이런 게 있어. 과거의 상처도 있고 이렇게 좋지 않았던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나이도 가만히 보니까 이성희 변호사님보다 4살 정도 아래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이제 쭉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대놓고 기회는 요때다. 꼭 얘기할 때 보면 아마 이동욱 저 의사도 손자병법이나 삼급기나 초한지 같은 이런 걸 좀 많이 읽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할 때 보니까 아주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기 행사에 갔을 때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았냐 안 앉느냐 이런 것 갖고도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고 이런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성희 변호사 하는 일에다 감나라 콩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동욱 여기 TV에 했다가 댓글도 달았어요. 잘 달았어요. 이동욱 변호사 여기 장로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동욱 장로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 누구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 정전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렇게 망치 두드리고 위에서 두드리고 이런 거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예수로 믿고 계십니까? 로마를 복음화 시켰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래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형성을 가졌을 때 그때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전적 부패,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국이 돼 있을 때 로마에 속국이 돼 있는 이스라엘 거기서 세금 뜯어가는 거 꼭 우리나라 얘기해 보면 야인 시대에 나오는 것처럼 종로 시장을 지키가면서 그때 세금 뜯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깡패 제약시 느낀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세리에게다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들어가니까 어찌 선생으로서 죄인들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얘야.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 좀 믿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환자들은 갖다 치유하진 않고 병마가 득실득실해서 사실은 병원이 오늘날 잘 쳐다보대. 저는 이 얘기하면 병원에서 또 제가 핍박받을 일인데 약물 중독을 가장 많이 만드는 데가 병원이에요.
그리고 한 번 먹을 거 두 번, 세 번 먹게 만들어요. 약국에도 이거를 하루치 먹을 거 갖다가 3일치 주는 데가 약국이요. 그래서 약물 중독을 많이 만들어서 약물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병원에도 그뿐만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수술 안 할 거 수술하고 입원 환자를 만들어내라고는 압력가하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노비 먹고 불이한 년 먹고 의과대학에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다가 제약회사 돈 대주고 이러다 보니 이게 병원이 아니라 이게 밥벌이 해먹는 이게 돈 버는 이게 기업체가 돼 있는 게 오늘날 병원이요. 네. 그래갖고 입원 환자 만들어내고 수술하고 수술해나가고 두 번, 세 번 또 하고 가장 장애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서 병이 고친다고 저는 안 믿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네. 왜 병원이 의학이 발달되고 그렇게 많이 하면 대형 병원, 대학병원 같은데 좀 한산해야 돼요. 네. 그렇지 고쳐놨으니까 한산해야 되지. 그렇죠. 예. 근데 저 대학병원이 가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예. 그리고 한번 수술하려고 그랬더니 한 달 전부터 입원하고 네. 수술 날짜 하나 잡기 쉽습니까? 근데 병원이 병을 고치나요? 앞으로는 병을 못 치기 때문에 예방의학이 더 앞으로 내가 이제 해서 병원도 예방의학에서 병 예방하면 병원이 한산해지는 그런 때도 올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당신의 심장을 참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딱 바꿔놓는 이런 거 해야 될 이동욱 장로 의사예요.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해요. 자, 지금 네, 그러니까 말씀을 막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겠습니다. 제가 어제 식사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치약을 사랑하면 네. 잇몸이 상한다. 잇몸이 상하면 치아도 상한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 말씀드렸죠. 네. 예, 치약은 조금 사용하고 네.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 바랍니다. 네. 소금을 많이 사용하면 잇몸이 튼튼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아도 튼튼해집니다. 예,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활 속에서 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네. 예, 그 무시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리고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한마디 더 얘기하면 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네. 현대의학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 참, 말할게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네. 의사도 못 고친다. 네. 그 말 하면서 네. 의사가 병을 고쳤다고 네. 교만하지 말라. 네. 네가 고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그저 병이 낫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똑같아 지금도 진짜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는 완전한 병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면역계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면역력만 관리를 잘해버리면은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할 건 아니고 NK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예, 그러는데 이런 면역계를 살려놓은 거 이거 하면 의사들이 밥을 못 먹어. 예, 자기들 예. 돈이 저기 안 벌려. 이래 된 게 진짜 질병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네. 병원은 한산해지고 네. 의사 월급은 국가에서 여기 뭐 의료보험공단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여기 질병을 갖다가 제대로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의사 일들도 똑바로 못하면서 네. 죄인들을 대변해가지고서 하고 있는 예, 예. 이성인 변호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네.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래요. 네.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너희는 가인같이 행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자기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 이래요. 네. 악한 살인자 영역에서 잡혀가지고 살인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살인자 영역에 잡힌 걸 구원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대변하는 게 죄인들을 대변하고 죄인들을 갖다가 치유하고 이거 하는 거 보혈에 피 발려갖고 치유해주고 근데 구원의 길로 안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가 이성희 변호사가 하는 것이 잘못됐어? 이거를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이래서 난도질하는 거 그거는 이동욱 장로님 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시고 네. 영의 눈을 좀 뜨셔서 네. 부활하신 예수, 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병마 악마 때리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질병 환자들이나 좀 구원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동욱 장로 기분 좋겠네. 예,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귀하게 안내를 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이동욱 그 의사회장이 방송한 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서 조정해도 먼저 온 사람 얘기 듣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오는 사람은 죽일 놈이야. 네.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네. 나중에 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이 사람이 죽일 놈이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이 본분들이 이 FSD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네. 그러면 그렇지 하고서 네. 이성희 변호사는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방대 쪽을 꼭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쪽 주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막 나눠져서 얘기하는 것도 네. 그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자, 그래서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과 동참해서 네. 이성희 변호사를 고발하는 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방송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욱과 관련된 자들은 무고죄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아주 똑 떨어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아니 이상은 회장 뭐 직무정지한단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죠? 그렇죠. 이번 주에 너무나도 이분이 하는 일이 참 이상은 회장은 네. 사실적으로다가 권한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네. 재산도 다 신탁으로 해서 넘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회장 직무도 넘어간 거예요. 네. 아무것도 본인에게는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예. 이걸 자꾸 하는 것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재산 빼돌리려고 하고 네.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는 아마 이번 주에 다 들어가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옥중 경영을 좀 못하게 해야죠. 그러면 옥중 뭔가 경영이란 말이 안 되니까. 직무정지가 이게 들어가면은 그때서부터는 아예 그런 거 쓰는 자체도 범죄가 돼버려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상한 회장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근데 반대로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엄윤상 변호사는 뭐 하루 3번까지도 접견이 가능하니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 네. 그럼 부지런히 가가지고 직무정지 당하기 전에 빨리 저기 3번씩 써서 저기 뭐 친필서를 써갖고 오시든지 뭐 그거는 자, 그런데 금융범죄수사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상은 회장의 그 재산, 숨겨진 재산, 네. 그걸 찾아서 누구에게 돌려주느냐? 준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금수대에서 네. 또 하는 거는 네. 해외에다 자산을 도피시키면은 네. 엄청난 문제가 터져요. 예. 그렇게 근데 50억 이상이 되면 뭐 그거 엄청나게 가중된다 이러잖아요. 네. 이런 거하고 똑같이 이미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네. 그런 해외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네. 사실 그런 여지가 보이니까 그 마약 범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공조를 해서 저기 하겠다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냥 듣고 흘러보낼 말이 아닙니다. 네, 자 대한민국 역사에서 네. 신탁으로 네. 이 팬덤 준 조합원들에게 네. 돈을 돌려준다 이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럼요. 예, 야 그러면 이 수익금과 재산이 보호된다. 네. 이거는 이제 최초라고 어디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사례라고. 근데 이게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예, 예. 사실은 이런 사건이 너무 대단했는데 네. 다 살리는 법으로다가 네. 그 살리는 법, 살리는 행정, 살리는 제도 네. 이런 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더스 사건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이게 다 만들어 놓으면 그동안에 진짜가 한탕하고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네. 다 이제 아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자, 저기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다단계라고 하든 네. 지금 방문 판매가 됐든 이게 유사소신에 관련된 이걸 하든 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딱 마련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는 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막 욕을 하고 당장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상적인 일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누가 해냈냐면 이성희 변호사가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KTN 한국방송은
안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기 보면은 네.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성희 변호사도 너무 영웅시 취급을 하면 안 돼요. 네. 전혀 그가 이렇게 평상시 경험해왔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신탁에 대해서 공부했던 이것이 이때를 위해서 경험을 하겠고 그 부분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기 지난번 얘기할 때 여기 시도서 살리는 1000명을 받은 이성희 변호사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 살리라고 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을 뿐이고 사명 감당할 뿐이지 그분은 너무 자칫되면 이상훈 회장처럼 신격화 되면 또 교주가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네. 자, 이성희 변호사와 또 우리 참문TV 그리고 KTN 한국방송은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않고 잘 취재를 해서 또 잘 그 분석을 해서 이상 없이 모든 팬덤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한 어떤 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화된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 살아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참문TV 최준열 대표님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도 힘을 내시고 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여기 조나단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조나단 목사님한테도 제가 안 말씀드립니다. 제발 인명은 제천이고 생사복은 하늘에 달렸다. 이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은 광화문에서 국민대회를 주관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자기가 언론같이 이렇게 권한이 주어진 것 같아갖고 착각을 좀 하고 계시는데 경거망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광화문에서 국민대회를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성희가 또 이런 걸 놓고서 저기 하도록 보혈 뭐 찬양이라 이런 집회를 하도록 허용했을까? 요거 한 번만 질문을 해봐요. 어떤 일이 나올까?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은 로마서 여기 8장 28절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용할 때는 광화문 집회가 지금까지 저 국민대회를 다 해서 참 이렇게 계몽 운동하고 나라를 갖다 지키는 거는 잤다 갔다 공인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회 운동 차원에서 다뤄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계몽 차원에서 다뤄졌지 여기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 해외에 있는 이 교포들 세계에서부터 이게 지원받는 거 사회 운동을 이것까지는 잘했어.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 뒤에 따라주는 것이 거기에 온 사람이 치유를 받고 갔다든가 그 뒤에서 생명운동, 치유운동, 그 다음에 이제 전도운동이라든가 제자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라고 그래서 보혈 찬양 집회를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단계 그럼 다단계 여기 하던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그 방문방계 하는 사람들 이거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럼 폰지 사기 하던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선장가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복음받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가 하나님의 토치가 돼갖고 내가 하는 건 맞고 남이 하는 건 안 맞는다. 이런 양분적인 걸 가지고 막 때리는 게 그거 그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한마디 얘기할게요. 저기 정부나 여당이나 이런 데다 막 욕하지 말고 권면할게요. 정부를 붙들고 역사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요. 이거 국회를 붙들고 여기 죽이는 법만 만들어 갖고 정부를 공격하고 죽이는 일만 하고 앉아 있는 국회를 타고 데모를 일삼게 만드는 이게 여기 악봉방 맞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타고 역사는 사단의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런 기도 좀 하셔. 그리고 이게 뭐 김명수가 어쩌고 저쩌고 사법부 욕하지 말고 사법부를 붙들고 죽이도록 여기 법행정을 하고는 여기 역사는 사단아 죄와 사망의 밥을 타고 역사는 사단아 결박을 보고 떠나가라. 이런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 거기 온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리고 국민대회에 온 사람들 속에도 시저스에 해가지고 선교할 거라고 거기다 돈 낼 거라고 이래갖고 돈 낸 사람 많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온 걸 가지고 나와서 뺏어갔다고 교인이 뭐 뺏어가는 뭐지 물건이요? 그리고 여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갈 수도 있지.
가는 것과 선택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기 집회 참석하고 우리 재산도 좀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돈 나와야지. 이게 뭐야 국민운동 하는데 좀 낼 거 아니야. 이래갖고 선교비 벌으려고 그래갖고 저기 시더스에 와갖고 돈 낸 사람들 아니 국민대회에 나오는 사람들 지금 많어. 네네. 대전에도 거기 그래서 간 사람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지금 여기다 9명을 나한테 다 연결시켜 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조나단 목사 당신도 그냥 막 이걸 갖다 막 범죄 집단으로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사는 것 같이 목사가 돼서 장로를 막 이렇게 까면 돼요? 네. 무료는 처지도 아니면서 안 되면서 제발 하늘의 뜻과 계획을 갖다 인정하시고 범사에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나단 목사님을 권면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 조나단 목사에게 이 내용이 잘 전해지도록 우리 팬들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계속 이걸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네. 자, 법원 결정문과 시더스 정상화의 관계라는 그 제목 속에서 이제 소제목으로 시더스 정상화의 바른 길을 뭐 이렇게 들어섰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 뭐냐면은 그런 걸 이거 총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시더스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부터 다 여기에 역사는 그거 이거 병원의 역사는 병마, 악마, 제마를 딱 꺾는 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야지 제정신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 집회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여기에 모이는 거는 실제 거기 나오는 분들에게는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질병가든 사람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이어서 이번에 3일 금식하는 것처럼 10일, 11일, 12일까지 집회를 연속으로 해요. 그래서 10일 날 제가 여기 광화문에 갈 거고 그리고도 그날 갔다 내려와서 토요일 날은 이제 주일 준비를 좀 하고 일요일 날에는 이제 제가 또 아침에 여기 주일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정말 여기 주일 예배는 광화문에서 드리기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진짜 이제 그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도팀으로 헌신하고 싶고 선교팀으로 자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주일날 저녁에 정말 광화문에 와서 함께 진짜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도 살리고 시더스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사장대로 딱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하는데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쏟아진 말씀들을 메모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이고 20번이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막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자꾸 말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광화문에서 5월 10일 오후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 결정문과 시더스 정상화의 관계에 대해서 참문TV 최정열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